네, 여러분. 우선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정말로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감동받았어요. 우선 여기 아시아나항공 저희 FSC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심한 서비스, 정말 많은 승객들, 모든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lyasiana.com에 들어오면 여행 준비 칸으로 가면 수화물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소수의 고객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여행을 보면 또 기내에서 클래스별 안내, 기내식 음료, 기내 서비스 순서, 정말로 가끔씩 제가 놀라긴 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될지 손님들이 이렇게나 잘 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아시아나 기내식 모바일 앱, 면세품, 기내 통신 판매, 정말로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항공기 정보도 쫙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정말 이 고객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좌석 순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도 정말 다 나와 있습니다. 최대 운항거리, 최대 운항고도, 높이, 정말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코노미도 선호 좌석도 있고 그냥 일반 이코노미 나눠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홈페이지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기종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특별 서비스 들어가시면요, 이달의 특별 서비스에서 매일매일 이제 어떤 항공편에 어떤 특가 서비스가 진행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또 특별 서비스라고 보면 매직 서비스, 소믈리에 등 또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유료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이런 부분도 있네요. 아시아나 클럽 마일리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는 대형 항공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고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가 할인도 나와 있고요. 예약조에 체크인, 출도착, 그다음에 이벤트 보면은 350으로 한다는 거, 미서구 노선 이벤트 하고요. 얼리버드, 일본 여행 가는 거 특가 할인 하나 봐요. 챗봇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하네요. 갤럭시 S10과 관련돼서도 마일리지 적립도 있고. 아무래도 회사가 크다 보니까 큰 대기업들이랑 또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봤고,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 채용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면 아시아나 인재 채용 홈페이지고요. 저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채용 공고를 보셔야겠죠. 특별한 사항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저는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아시아나항공이 함께할 새내기 케빈 승무원, 새내기예요, 신입. 자, 케빈 승무원 인턴은 당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인턴 사원으로 1년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 정규직으로 대부분이 전환이 되는 편입니다. 8월 졸업 예정자고요. 이전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토익은 점수만 있으면 됩니다. 점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여러분 아시죠? 너무 낮은 점수. 첫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나항공인데 첫 지원을 허무하게 날리는 일은 우리 없도록 합시다. 적어도 테디쌤을 아시는 분들은 말이죠. 21일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항공사들보다 서류 접수 기간이 좀 늦게 끝나는 편이에요. 특이하게 영어 구술 면접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이때는 토스만 말씀드리면 레벨 5 이상이 되면 제출을 하면 영어 구술 테스트 면제됩니다. 웬만하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세 곳에서 보죠. 서울, 부산, 광주.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체력 측정이 있다는 거, 건강검진 챕터에서 체력 측정, 인성 검사까지 한다는 거 있습니다. 자, 좀 편안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뭘 봐야 된다? 직무 소개로 가야죠. 케빈 서비스직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케빈 서비스직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해서
기내 안전관리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케빈 승무원은 현행 항공법상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항공안전요원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요원이 아닌 항공안전요원이라는 거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아시아나 승무원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편안하고 호감이 가며 친밀감은 좀 첫인상이 좋은 승무원. 첫인상 여러분들 첫인상 면접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환한 미소, 그 다음에 고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진 승무원. 답변에 따스함을 담을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차가운 이성으로 답변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따뜻한 몽글몽글한 감성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함을 보여줘라 라는 말을 늘 하거든요.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센스를 가진 승무원. 이거는 승객들에게 고객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늘 주변을 살피고 한 발 뒤에서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센스. 늘 관심이 곧 센스가 된다. 국제적인 감각과 매너를 지닌 승무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교환학생, 어학연수, 공부해서 대인관계 능력. 결국에는 외국어 구사도 중요한데 얼마나 친밀하게, 편하게, 패밀리하게 다가갈 수 있나.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어 부분 힘 좀 써주세요, 여러분. 토익 점수 400점대, 500점대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600점대도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최소 점수, 제 스펙편을 꼭 보세요, 여러분. 꼭 600점, 500점대로 지원한다고 저에게 카톡 주시는 우리 그 테디방 또는 또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적극 말리겠습니다, 여러분. 적극 말립니다. 업무 특성 및 비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네요. 왜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냐, 본인의 성향은 어떠하냐, 업무 특성 및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랑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직무 소개란에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꼭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고 답변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내에서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는 업무로 편안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뢰감, 편안함.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자기관리, 자기관리가 필수래요. 자기관리가 외모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체력이 받쳐줘야 또 즐겁게 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무할 때도 자기관리가 필요한데 어피어리언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무하다 보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표정이 굳고 표정이 무서워 보일 수가 있어. 화난 것처럼. 하지만 이럴 때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긴장했나? 너무 좀 인상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 관리에 포함돼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팀의 교관, 캐빈 안전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는 스태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향후에 그룹장, 파트장, 팀장이 되어서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러한 비전, 목표를 정확하게 두는 것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편안하고 늘 친근한 승무원이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편안하고 친근함보다는 또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비전을 둔 편안함, 친근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적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제 인사 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와 함께 세계의 하늘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이 말 괜찮다. 세계의 하늘을 품을 수 있는 땡땡땡입니다. 여러분 써먹으세요. 자, 인사 철학 한번 볼게요. 사실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말하는 거니 한번 들어봅시다. 기업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거는 대한항공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은 또 하나의 가정이다. 아무래도
열린 조직 문화, 그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막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다녀본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뭐 제 학생이나 뭐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사철학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메모라이즈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인재사항이 나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시아나인. 이거는 완전히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아나항공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여기 큰 동그라미 밑에 있는 글씨 말고요. 아시아나인 상에 가서 볼게요. 그러면 다들 아래 카테고리로 크게 한 줄이 나와 있고 아래 카테고리 3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늘 뭐 정직 근면, 집념과 끈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 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잖아요. 자소서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취했던 점, 남들보다 빨리 크리에이티브 발상하고 계획하고 행동했던 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를 칭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시아나인, 뭐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 더 나은 사람, 서비스인으로 성장해서 서비스 전문가가 돼야죠. 여러분들을 그러려면 끊임없이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 개발도 힘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변화를 선도하고 끝까지 추진한다. 이런 내용 너무 아시아나항공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에는 막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나항공에는 강조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저기 해외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라운드 업무 또는 다양한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많은 승무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경력이 막 오래되지 않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선배님들 보면은 참 부럽다, 참 대단하다라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아시아나인, 뭐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오네요. 긍정적인 사고요. 그리고 뭐 매사에 책임감 지니고 솔선수범한다,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진취적이고 긍정적, 사고하고 생활한다, 열정을 가지고 목적한 바는 끝까지 추진한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키워딩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해서 자소서에도 쓰시고 답변으로도 쓴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요, 서비스 정신 투철한 아시아나인 내용을 보고 서비스 모토랑 같이 결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한다,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고객 또한 가족같이 생각한다, 이런 것이 내 가족에게는 더 좋은 거, 더 깨끗한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해주고 싶잖아요. 아시아나에서 서비스에 있는 내용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열정과 집념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한다. 여러분, 서비스인이라는 건요, 안 되는 게 없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매뉴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전을 제외하고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매뉴얼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정신이랑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업계 1등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실제로 여러분들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정말 우리나라 1등 초인류 국적 항공사죠. 하지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좀 깊고
참 교육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4가지 서비스 모토만큼은 여러분들 외워서 가십시오. 참신하고 정성어리고 상냥 고급스러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서비스, 제공했던 서비스, 생각하는 서비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정의를 내릴 때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래에 한 줄 내용들은 꼭 외워서 여러 답변에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공통 역량으로 보면 원래는 직업윤리, 프로페셔널리즘, 성과지향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1위 항공사 스타얼라이언스에 들어있고, 스타얼라이언스는 여러분 스카이팀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 부분이 좀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규모가 커요. 이런 글로벌 항공사가 되기 위해 1위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각을 추구했다고 하네요. 국제적인 감각은 외국어 능력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화 전문가다. 문화 전문가. 그래서 국제적인 매너 에티켓, 식사를 하나 제공하더라도 조금 국가별 예의나 인사말 이런 거에 맞게끔, 그리고 이런 사소한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 파트너들과 함께 또 원활한 의사소통, 또 고객에게도 이런 게 연결이 되겠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스타얼라이언스에서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점수가 낮았던 부분이 랭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한정적이고 무언가 정말 서비스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영어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손님의 입장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격식에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불편하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너무 친근하게 콩글리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좀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외국어 한마디를 배우더라도 좀 진심으로 제대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내용이 있다면 국제적인 감각으로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점수가 700점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성과지향 인사제도를 볼게요. 여기 보면 직급 체계가 있어요. 케빈 서비스직을 보면 승무원, 부사무장, 사무장, 선임사무장, 수석사무장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기 승무원분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던데 수석사무장님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 분인데 너무 멋있죠. 여자 이제 그 승무원으로서는 일기로서는 이제 한 분 남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뒤의 미래는 수석 사무장까지 가실 거라는 거 열심히 체력 관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자, 그리고 복리후생은 이런 부분 너무 제가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거는 아시아나항공에 승무원이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티켓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에어부산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서울도 사용할 수 있고 스타얼라이언스와 관련된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최고죠. 이거는 제가 그만두고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사실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는 또 집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갈 때마다 에어부산 탑승했던 게 참 쏠쏠해요. 정말로 저렴하거든요. 아쉽네요. 그립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조직 문화를 보면 사람 존중의 기업 문화라고 해서 가족 친화 기업, 정말 가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기내 담배는 판매하고 있지 않고 또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기업은 이런 이미지를 또 만들고 있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국내 기업 최초로 했다고 하네요. 95년도에.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했는데 법 제정이 되기 10년 전부터 시행을 했대요. 정말 그 여성분들, 케빈 승무원들을 위한 이런 복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사내 커플을 지원한답니다, 여러분. 사내 커플을 지원. 아시아나항공에 다니시는 사내 커플은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또 결혼식 또한 저기 아시아나항공에 보면 큰 정원 같은 게 있어요. 큰 풀밭 정말 좀 예쁘거든요. 거기서 또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내 커플 지원한다. 또 모유 수유실 설치 이런 부분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사람 존중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가면 이러한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고 또 사회공헌에 앞장선다.
아까 1탄에서 다뤘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금호 아시아나 하면 되게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으로 알 수 있죠.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그리고 재능 있는 신예 무명 예술가 지원하고 또 지역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죠. 또 금호 아톨인가 저기 있죠. 광화문 쪽에 열린 조직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동아리 엑스포처럼 또 뭐 아시아나 플라자 같은 것도 열리고 또 오픈 플라자도 열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일과 삶의 조화. 오 이거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다음에 뭐 사내 교양 강좌도 있고 아시아나 패밀리 교실 개최 뭐 다양한 게 있네요. 그래서 정말 내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참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 HR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한번 봐주세요. 조금 연도가 좀 지나긴 했는데요. 이 부분 플러스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좀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항공업계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항공사 에어라인 오브 디 이어로 선정이 되었던 내용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ATW와 스카이트랙스 두 곳 모두로부터 영예의 올해의 항공사를 선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런 부분은 서비스가 정말 최고라는 부분을 또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자소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소서의 내용들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면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자세히 다루었거든요. 600자로 4항목입니다. 자 보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 여기서 뭐 아시아나항공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인재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시아나에서 필요한 인재가 방향 그런 게 본인과 맞다, 닮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되기 위한 아시아나항공 사람들이 되기 위한 노력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뭐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특성과 성장 배경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자 잠시만요. 목이 잠깐 아파가지고 뭐 본인의 특성, 성격, 성향, 장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된 큰 영향을 준 사건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 자소서를 제가 자소서 첨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 이후 그리고 뭐 최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장 배경이라고 하면 또 좀 이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족 내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면 어렸을 때부터의 내용들을 할 수도 있고 친구나 또 이제 학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내용이라면 또 고등학교 뭐 이후에 또 고등학교 때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근 내용보다는 뭐 5년, 10년 전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특성, 성격, 장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실제로 끼친다라는 내용으로까지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600자 내에 적는 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TMI만 빼면 굉장히 한눈에 쏙 들어오는 자소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TMI를 다 빼줍니다. 저에게 첨삭 요청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요청이 들어오는 거 다 하지는 못하고 좀 빠르게 요청 들어온 부분들은 제가 좀 따로 첨삭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TMI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최대한 길게 적으시고요. TMI를 다 쳐내는 내용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항공사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최소한 좀 괜찮은 글로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좀 너무 더워서 문 잠깐만 열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가장 칭찬해주고 싶었던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자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한 경험, 잊지 못할 경험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앞에 저기 어디야? 직무 소개, 캐빈 서비스직에 보면 필요 역량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역량 이 부분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아시아나 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아시아나 인상. 그래서 여기에 뭐 성실하고 부지런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좀 성취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서비스 경험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러한 서비스를 해줬다, 이러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 서비스 경험도 좋지만 무언가 아시아나항공에 원하는 인재상에 어울리는 그런 경험, 그리고 뭐 공부나 다양한 뭐 친구 관계, 대외 활동 등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본인의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간절한 바람이 성취로 이어졌던 경험, 그리고 이 내용이 인재상에 참 닮은 점, 인재상과 연결이 된다면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입사 후 포부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어떠한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어떠한 안전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또는 혹은 직위나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관이나 특화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좋아요. 물론 정말 본인의 비전이 그거라면 좋지만, 아까 앞에도 비전이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 직무 소개, 케빈 서비스직 가면 마지막에 비전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해서 딱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 뭐 10년 뒤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구체적인 거 예를 들자면 뭐 칭송 레터를 참 많이 받는 승무원이 되겠다는 뭐 예시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 틀에 박힌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서비스와 안전에 있어서 어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가,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이야기하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제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하셔서, 비슷한 내용, 중첩되는 내용이 많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분명 했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입사 포부를 두루뭉실하게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얼마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진부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소제목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소제목 저는 쓰는 편이고요. 소제목을 쓰지 않는다면 처음 두 문장에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버립니다. 두세 문장으로. 두 문장 정도인 것 같아요. 두세 문장. 그리고 뒤에 내용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서포팅하는 문장들을 달아줍니다. 그랬을 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소제목을 쓰든 뭐 문장을 저처럼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오는 첫 두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길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처음으로 2탄으로 나누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요. 잠도 지금 정말 며칠째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자고 있고, 살이 그냥 정말 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얼굴이 좀 피골이 상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채를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내고, 이번에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공채 때 여러분들 공부하고, 지금 뼈를 깎는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 미리 공부해 두신다면 다음 중반기, 하반기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한 방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절대로 허무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학원 등록, 인강 등록 또는 책을 사서라도 여러분들 당장 뭐라도 시작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모래처럼 다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좌절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공부하던 그 느낌 딱 5배, 10배로 준비하신다면, 절실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물론 운이라는 참 복도 따라줘야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배신하지만 영원한 배신은 없습니다. 노력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상 분명히 돌아올 거니까 믿고 가봅시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들어가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색동날개 꼭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바이바이.